여전히 좀 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세종교육이 2015년 이후에 14년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했지 그래가지고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해서 세종시의 학교의 민주적인 변화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가,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게 쭉 한 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들의 리더십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뭐 등등등 이렇게 쭉 조사한 게 있었는데, 실제로 세종에서 교사들이 보는 그 교장 선생님의 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세종시의 단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이 굉장히 좁은 도시고요, 비교가 바로 돼요. 그리고 세종이 좀 스마트 도시라 그러나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어떤 어느 학교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이 학교 좋은 일이 있어 하고 그러면 바로 여기 주민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하는 이 소통의 공간이 있거든요. 학부모님들.com도 있고 뭐 세승시.com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를 통해서 가끔은 안 좋은 것이 거기 퍼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디 좋은 일이 있을 때 근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그냥 소통이 빠른 거예요. 생활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다른 데보다는 좀 빠를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적어도 세종시에서 그런 걸 보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우리가 한 4년 늦게 출발했는데 세종에서 이 정도 변화가 있다면 더 먼저 한 이제 호남권이라든가 이런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는 더 좀 이렇게 문화로 많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우리 알지요. 40살 넘어 사람 변하기 쉽지 않은 거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교사로 겪으면서 배출된 교감 선생님들의 이 형성하는 또 다른 문화가 교장의 변화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저는 세종의 경우 보니까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세종시 교육의 변화를 쭉 체크를 하는 과정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근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그 신뢰도, 혹은 교사에 대한 신뢰도, 만족도, 뭐 이런 걸 묻는 항목에는 다들 그전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더 신뢰할 만해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학부모도 그렇게 얘기하고 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사들이 느끼는, 세종시에서 몇 년 전에 비해서 교사들 교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가? 요것만 탁 떨어져요. 이게 뒤집어 말하면 지역의 다수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전보다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고,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라고 신뢰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우리 정말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면 학부모 중에는 민원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꾸준히 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하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고, 이분들이 피해의식이라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학생들 가운데에도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어려운 이런 친구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방향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런 일들을 당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생님들에게 힐링이라든가 정신적인 좀 쉼이라든가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확충을 하는 것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좋은 그 변화를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소통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요즘에도 계속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데,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육청에서 좀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선생님들 잡무 좀 줄여주세요. 이거를 부모가 이야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학부모님과 선생님 간의 신뢰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부모가 또 뭐하고 얘기하시나 하면, 우리 선생님들 이 고생하시는 걸 우리 학부모들이 몰라요. 이걸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보고 하라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이 그 노력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답을 전 들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 현장에서 지금 우려와 걱정하는 소리가 많은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막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요. 그 정시 확대 하자가 이쪽에서 하자 그러고 고교 학점제 하자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솔직하고 있는 심정이고, 그리고 정말 이게 준비가 돼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요. 아이들 선택하라고 해놓고서 지금 선택하는 거 우리가 가르쳐 준비가 돼 있어. 더군다나 이제 또 지역에 따라 차이도 워낙고, 또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하는 걸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면 국어 선생이면 이제 국어 하면서 할 수 있는 심화 과목 몇 가지 정도는 더 해야 될 텐데, 그 부담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건 아닐까? 또 하나는 교사 신분 불안이 당할 수도 있겠다. 아이들이 선택이 되게 많아지면 현재 교원 자격증이 없는 그런 과목들도 꽤 많이 있던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 실제로 그나마 안정적인 교원의 신분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닐까 하는 또 우려도 또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모든 우려가 사실 해결해야 될 우리가 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교 학점제의 방향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그 천편일률적인 그 하나의 틀로 아이들을 쭉 하기보다는 기초적인 걸 함께 하는 걸 말고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춰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잘하고 그런 것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교육 안에서 도입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늘 대학 입시가 이런데 이게 되겠어? 라고 보는 것을 요번만큼은 좀 이게 필요하니까 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 입시 바꾸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16개 있는데, 이 학교를 물론 이제 선지원 후 추첨이긴 하지요. 그리고 그 추첨할 때 자기 집에서 가까운 거리긴 하는데, 16개 학교를 그래도 나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해서 다양한 특성화를 운영하고, 내내 일반고지만 나는 요 학교 할 수 있게 우선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거의 모든 학교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심화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주말을 이용해서 그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지금 몇 년째 유지하고 있지요. 저희는 이거 꼭 고교 학점제보다도 저희가 캠퍼스형 고등학교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제는 구체적으로 4년쯤 개교 목표로 지금 설계 들어가게 할 작정인데, 애초에 생각은 간단한 거였어요. 애들의 선택폭을 좀 넓혀주고 싶은데, 제2외국어를 선택하고 나는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학교에 일본어 선생님이 있으면 일본어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는 어차피 학교를 새로 막 져야 되니까, 고등학교는 꼭 집 가까이 안 있어도 되니까 이왕 짓는 새 학교를 한 군데 지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왕 짓는 거니까 새 학교를. 그리고 이 새 학교를 될 수 있으면 여긴 인문 중심, 여기는 과학 수학 중심, 여기는 예술 진로 중심, 이런 새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각자 입학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이 학교는 불어 선생님, 이 학교는 독일어, 제2외국어 시간에는 이 학교에 갈 수 있겠네? 선택이 세쁘게 늘어나겠네? 내가 이 과학 중심을 학교로 갔지만 나는 미술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 새 학교를 넘나들면서 교육과정을 일정하게 운영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거고, 교육과정 어떻게 할 거고, 이거 연구를 쭉 하면서, 근데 이게 진짜 실현이 되면 이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되겠네? 그럼 나머지 학교는 가기 싫은 학교야? 두 번째 학교가 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럼 세종시 전체를 미리 캠퍼스형 고등학교 생기기 전에 세종시 전체 학교가 한 캠퍼스처럼 운영을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나오고 선택폭을 넓히고, 그것의 구체적인 작은 모델이 이제 캠퍼스형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격 수업이 일정하게 가능하구나. 실험 시간 이런 거는 좀 아니지만, 약간 거리가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보완이 되네? 저희만 해도 여기 세종시 좁은데도 내가 그 과목을 듣고 싶은데 버스로 30분 가야 돼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6개 학교의 원격 교육 시스템을 미리 도입을 해서 공동교육과정 중에서 좀
다수가 선택하는데 요 과목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애초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도입하고 하면 고교 학점제 일정하게 이게 가능할 것 같고, 또 이런 걸 할 때 다들 두려워하고 처음 하는 거라서 제대로 된 진로 진학에 대한 그 지원, 정보, 그 상담 이런 게 매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세종에서 나름대로 지원단을 꾸리기도 하고, 진로 진학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하고, 그 대학 입시 진로 관련된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보인다 시리즈,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매우 세부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별 의미 없더라,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준다고 생각하고 나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나서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바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육과정 각 학교에 담당 부장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과 그걸 함께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자주 회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 생활권이 있거든요. 1생활권, 2생활권 이렇게. 그 생활권, 권역별로 교육과정 부장님들과 이쪽에 계속 관심이 있을 때 이제 그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 우리 교육청의 중등교육과의 그 장학사 전문직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를 계속 같이 협의하면서 사례를 나누기도 하고 운영 방식을 하기도 하고 전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 고교 학점제 연구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별로도 저희들이 그 뭐 5명, 4명 규모로 계속 모임하실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드리기도 했고, 그 고교 학점제 연구 지원단을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조건이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희 운영하는데 오히려 경남이나 경북에서도 그 5명 하는 모임에 나도 하고 들어와서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같이 하고 한 것을 연구 성과를 내고 그걸 구체적으로 다시 다음 해에 선생님들 같이 실현해보고 공동으로 이런 과정을 하면서 보완하시는 일들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특성화처럼 운영한 그 연구 학교들의 사례를 모아서 고교 학점제 길이라고 하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공유하게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직과 교사를 뛰어넘어서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이분들이 그런 학교를 찾아가면서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또 거기서 또 현장에 또 다른 고민이 들어오시기도 하는 이 일들이 매우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세종이라서 가능한 것도 있다. 한때는 고교학점제 처음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범교육청처럼 돼서 전국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연수를 할 때 1차적으로 세종은 어떻게 했어요를 일단 보고를 쭉 하다가 한 번은 도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이, 자, 오늘 이후로는 세종은 얘기하지 마요. 왜냐하면 세종은 특별한 강남처럼 특별한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고, 우리 자꾸 도지역의 구체적인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데 헷갈리니까 이제 그 얘기할 때 공감했어요. 실제로 공감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했던 것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였고, 저희들은 여전히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유와 더 많은 고민이 함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최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 선택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택할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게 아닌 게벼 하고선 다시 재수하고 하는 일은 없게,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유관한 것을 조금 공부를 더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 선택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정 편제에 들어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그걸 더 깊이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좀 심하지,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논술 지도를 조금 더 하신다거나, 화학 선생님이 그 실험을 좀 깊이 있는 실험을 더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만 감당해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이상한 과목을 없애고 우리가 없었던 과목인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원 양성 과정에서 진짜 논리학, 진짜 철학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기본으로 깔려야 될 국민윤리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번 기회에 손도 좀 보고, 특별한 경우는 우리 세종예고에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외부 강사를 들여서 하거든요. 예술계통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을 겁니다. 크게 그렇게 불안해 하실 일도 없고, 그렇게 감당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예.